이지혁 대리, 부실공사 주도 및 뇌물수수 혐의 포착. 지역 정의로 분해 병실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치게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었습니다. 이지혁 씨 체포영장 발부됐습니다. 일어나세요. 은호정인선 분과 가로막자 수사관이 그녀를 밀쳐냈고 상철 천호진 분이 그 수사관의 멱살을 잡으며 포효했었습니다. 이 눈도 없는 놈들아. 내 아들 숨도 못 쉬는데 어디에 손을 대. 인생 드라마 LAB 채널 가족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겨우 눈을 뜬 우리 지혁이에게 조혜란이라는 새로운 악마가 동리를 드러냈더라고요. 암투병 중인 환자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이 잔인한 현장.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 혈압 오르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더라고요. 상철 아버님이 드디어 진짜 칼을 뽑아들었었습니다. 오늘 48회차 지옥에서 돌아온 설계자의 마지막 반격을 지금 바로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이 가장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 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신창이가 될 때 아니겠습니까? 상철은 검찰 수사관들 앞을 호랑이처럼 가로막고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었더라고요. 나도 평생 밥 먹고 산 놈이다. 근데 법이라는 게 사람 살리라고 있는 거지 죽어가는 사람 확인 사살하라고 있는 거냐. 상철의 기세에 눌린 수사관들이 주춤하는 사이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고 상철의 옷자락을 잡았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지혁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도 오히려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시청자분들은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눈물겨운 부성애에 이미 손수건 한 장을 다 적시셨을 것이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입국한 지 하루 만에 지승그룹을 장악한 최성희의 소행이었더라고요. 최성희는 진석이 감옥에 가면서 남긴 비밀 장부의 사본을 이용해 정관계 인사들을 협박했고 지혁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했던 것이었었습니다. 그녀는 지혁이 예전에 설계했던 희망복지단지의 자재를 싸구려로 바꿔치기 했다는 허위 문서를 조작해 언론에 뿌렸고 지혁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살인 설계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은호는 병실 구석에서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었습니다. 지혁 씨 걱정 마. 당신이 그린 도면은 정직했어. 내가 그 정직함을 증명해 보이게. 은호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지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잔 다르크가 되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상철은 이제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며 은밀히 도와주었던 그림자 인맥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었더라고요. 나 상철이다.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 내가 평생 부탁 같은 거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게. 상철의 낮은 목소리에는 평생의 자부심을 내던진 아버지의 처절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나 평생 쌓아온 원칙마저도 기꺼이 뗄감으로 쓰는 게 우리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철의 이 은밀한 움직임은 최성희의 발등을 찍을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더라고요. 한편 어머니 다정기미 정부는 병실을 지키며 지혁의 몸에 도단한 식은땀을 닦아주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이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네가 만든 건물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말이야. 다정은 지혁에게 정성껏 끓인 죽을 한 숟가락 먹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기도를 올렸었습니다. 이때 최성희의 사주를 받은 가짜 피해자들이 병실로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우리 할머니 옥내반요정 분과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들을 쫓아냈었더라고요. 이자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내 손주 건드리면 내 이 지팡이로 내 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릴 테다. 옥내 할머니의 서슬 펄어노통에 가짜 피해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고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짧지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었더라고요. 지혁은 가족들의 이런 헌신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었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설계도도 무너지는 거야. 지혁은 성재윤 연민부를 불러 비밀리에 노트북을 연결하게 했고 조혜란이 사용한 조작 문자의 원본 서버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암투병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혁의 머릿속에는 조혜란의 추악한 자금 흐름이 입체 도면처럼 그려지고 있었더라고요. 지혁은 성재에게 차갑게 명령했었습니다. 성재야, 최성희가 숨겨둔 마지막 스위치를 찾아냈어. 이제 우리가 그 여자의 성벽을 무너뜨릴 시간이야. 지혁의 눈빛은 다시 한번 천재 설계자의 그것으로 빛나기 시작했었더라고요. 48회차 일장의 끝자락, 병실 밖은 여전히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이었지만 병실 안 지혁과 그의 가족들은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은호는 지혁의 손을 꼭 잡으며 지혁 씨, 당신이 설계해. 내가 시공할게. 우리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자라고 속삭였었습니다. 이들의 단단한 결속력은 최성희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지혁의 이 강렬한 반격의 시작에 숨을 죽이며
다음 장에서 펼쳐질 최성희의 파멸을 간절히 기대하게 되었더라고요. 최성희는 지승그룹 회장실을 차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재 윤현민분을 불러들였었더라고요. 그녀는 성재에게 진석박성근분이 남긴 비밀 계좌의 일부를 제안하며 지역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협조하라고 회유했었습니다. 성재 씨 아버님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지승의 주인은 나고 내 옆자리는 성재 씨 거예요. 그 잘난 우정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해 보시더라고요. 최성희의 차가운 미소는 뱀처럼 사악했었는데요. 하지만 성재는 그 순간 지역이 병실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었습니다. 성재야, 적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적의 편인 척하는 사람뿐이야. 성재는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최성희의 손을 잡는 신용을 했었더라고요. 좋습니다, 최 회장님. 어차피 지역이는 이제 쓸모없는 패니까요. 제가 그놈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겠습니다. 성재의 이 파격적인 배신. 장면이 화면에 나올 때 우리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성재 저놈 저거 결국 돈 앞에 장사 없네 라며 배신감에 뒷목을 잡으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역과 성재가 짠 고도의 이중작전이었더라고요. 성재는 최성희의 신임을 얻기 위해 지역의 가짜 비리 자료를 직접 검찰에 넘기는 연극까지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재는 최성희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특수 서버의 접속 권한을 얻어냈고 이를 실시간으로 지역의 병실 노트북과 연결했었더라고요. 지역은 투병 중인 몸으로도 성재가 보내주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성희의 거대한 범죄 지도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은호정인선 붙는 성재의 배신 소식을 듣고 병원 로비에서 성재의 뺨을 세차게 때렸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지역 씨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람이니? 은호의 매서운 질타에 성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은호에게까지 비밀로 해야 조혜란을 완벽히 속일 수 있었기에 성재는 가장 친한 친구의 연인에게 대못을 박는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성재가 정말 변한 건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했었더라고요. 시니어 분들은 은호야 너무 울지 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거다라며 은호를 다독이는 댓글을 쏟아내셨었습니다. 그 시각 상철 천호진부는 성재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었더라고요. 상철은 과거 자신이 공무원 시절 퇴출시켰던 비리업자들 중에서 조혜란과 연결된 인물을 찾아내어 그를 협박, 아니 설득했었습니다. 자네, 내 아들 건드린 조혜란 밑에서 얼마나 갈 것 같나? 그 여자는 단물 다 빠지면 자네를 제일 먼저 버릴 거야. 지금이라도 나랑 손잡고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세요. 상철의 묵직한 카리스마는 결국 그 인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조혜란이 지역에게 뒤집어 씌운 부실 공사 자재 바꿔치기의 진범이 사실은 조혜란의 사주를 받은 가짜 업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었더라고요. 역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괴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혜란은 성재가 가져온 가짜 승전보에 취해 지승그룹 임원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취임 파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지역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뉴스를 터뜨려 지역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더라고요. 하지만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성재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승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이 회사를 망치려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재의 말과 함께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조혜란이 해외로 비자금을 세탁하며 나눈 은밀한 대화와 성재를 매수하려 했던 녹취록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었더라고요. 조혜란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파티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었습니다. 성재는 조혜란을 향해 서늘하게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조 회장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한다고 지역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준 이 손 이제 내가 수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조혜란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더라고요. 성재의 이 짜릿한 역전극의 시청자들은 성재야, 의심해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지역이 친구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분들도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역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해. 라며 채널을 고정하셨을 거더라고요. 병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지역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은호의 손을 잡았었습니다. 은호야, 이제 정말 우리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벽이 무너졌어. 지역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이 서려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48회차 2장의 엔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었습니다. 체포되어 나가던 조혜란이 성재의 귓가에 대고 섬뜩하게 속삭였거든요. 이게 끝인 줄 알아? 이 지역의 병실에 내가 뭘 보냈는지 아직 모르나 본데. 그 말과 함께 화면은 지역의 병실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괴한의 그림자를 비추며 끝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발악은 끝이 없더라고요. 지역과 은호가 행복해지려는 찰나 조혜란이 숨겨둔 마지막 자객이 지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우리 지역이가 이 마지막 위협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철 아버님은 과연 제 시간에 병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48회차의 긴장감은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튜버님,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폭발시키고 손에 땀을 쥐게 만들 병실의 사투와 할머니의 육탄 방어 파트입니다. 조혜란이 체포되면서 남긴 섬뜩한 예언은 빈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조혜란의 사주를 받은 괴한은 병원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채 지역정 1호분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성재와 상철은 검찰청과 지승그룹 본사에서 뒷수습을 하느라 잠시 병실을 비운 상태였고, 병실에는 오직 기운이 빠져 잠든 지역과 그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자던 옥내 반효정분 할머니뿐이었더라고요. 시청자들은 화면 구석에서 다가오는 괴한의 그림자를 보면 안 돼. 제발 누가 좀 와줘. 라며 발을 동동 굴렀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괴한이 병실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들어왔을 때 옥내 할머니는 노년 특유의 얕은 잠결 속에서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었더라고요. 누구야? 이 밤중에 청소를 왜 한다고 그려? 옥내 할머니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괴한의 손에는 지역의 링거우스에 주입하려는 정체불명의 주사기가 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지역을 해치려는 것임을 직감했고 70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괴력을 발휘하며 괴한의 팔을 붙잡았었습니다. 이 잡놈아. 내 놈이 지금 우리 지역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겨? 옥내의 외침은 정적만 감돌던 병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더라고요. 괴한은 당황하며 옥내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지만 옥내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괴한의 다리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었습니다. 못 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우리 손주 털끝 하나 못 건드려. 옥내 할머니의 처절한 육탄 방어에 괴한은 발로 할머니의 어깨를 걷어찼지만 옥내는 신음하면서도 지팡이를 휘둘러 괴한의 정강이를 내리쳤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할머니의 숭고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눈물을 쏟으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강하다. 저 나쁜 놈 천벌을 받아라. 라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었습니다. 지역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고 바닥에서 괴한과 사투를 벌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했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 도망가세요. 지역은 항암 치료로 마비된 듯한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듯 내려왔더라고요. 지역은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을 기어가면서도 괴한을 향해 소리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잖아.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 지역의 절규와 옥내의 비명이 섞인 병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더라고요. 괴한이 옥내 할머니를 향해 주사기를 휘두르려는 찰나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박살 나듯 열렸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은호정인 선부나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달려온 지완 순상현 분이었더라고요. 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보온병을 괴한의 머리를 향해 가감없이 투척했었고, 지완은 특전사 출신답게 날렵한 발차기로 괴한의 손에서 주사기를 떨어뜨렸었습니다. 이게 자식아.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지완의 분노 섞인 주먹이 괴한의 얼굴에 꽂혔고 괴한은 그대로 바닥에 굴러떨어졌더라고요. 은호는 곧장 바닥에 쓰러진 옥내 할머니를 껴안고 오열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완아, 빨리 의사 불러. 옥내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지역의 손을 더듬으며 물었었더라고요. 지역아, 우리 손주 괜찮냐? 다친 데 없냐? 자신의 어깨가 으스러질 듯 아픈데도 오직 손자 걱정뿐인 할머니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병실 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지역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할머니가. 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더라고요.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조손 간의 애틋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감동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들이닥쳐 괴한을 압송해 갔고 뒤늦게 달려온 상철 천호진부는 난장판이 된 병실과 다친 어머니 옥내를 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었습니다. 상철은 그대로 경찰서로 향해 구치소에 수감된 조혜란을 찾아갔었더라고요. 상철은 유리창 너머로 조혜란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단 한마디를 남겼었습니다. 너는 오늘 내 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당 10년씩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지승그룹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더러운 목숨까지 내가 법의 이름으로 갈갈이 찢어주마. 평소 정직과 원칙을 강조하던 공무원 상철이 자식과 부모를 건드린 악인에게 내뱉는 이 서늘한 선전포고는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었더라고요. 옥내 할머니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쇼크로 인해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었습니다. 지역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자신의 휠체어를 바짝 붙이고 앉아 밤새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지은 설계도 안에는 할머니 방이 제일 커요. 우리 같이 그 집 가야죠. 지역의 나직한 약속에 옥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역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설계도가 얼마나 단단한 재료로 지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48회차 제3장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며 대단원을 향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었습니다. 이제 지역은 몸을 추스르고 조혜란이 남긴 마지막 잔재들을 청소하며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설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할머니 옥래 씨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다음 장에서는 지혁이가 드디어 휠체어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걷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더라고요. 옥래 할머니의 육탄방으로 마지막 위기를 넘긴 지역정의로 부는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재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섰었더라고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감각이 무뎌진 다리는 마치 남의 살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지역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은호야, 나 오늘 꼭 내 발로 서고 싶어. 우리 가족들 나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잖아. 이제는 내 뒷모습이 아니라 내 앞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지역의 비장한 각오에 은호정인 선붓는 눈물을 삼키며 재활 난간을 꽉 잡았었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자식의 병수발을 들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혁아, 힘내라. 할 수 있다. 라며 화면을 향해 응원을 보내셨을 게 분명했었습니다. 재활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지혁은 가늘게 떨리는 두 팔로 평행봉을 의지한 채 마비된 왼쪽 다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었더라고요.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지혁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며 힘을 줬었습니다. 지혁의 신음소리가 재활실에 퍼질 때마다 뒤에서 지켜보던 상철 노진부는 자신의 허벅지를 꽉 움켜쥐며 대신 힘을 주는 듯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 전체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지역의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바닥을 박차고 앞으로 한 뼘 나아갔던 것이었었습니다. 지혁씨, 움직였어. 방금 발이 움직였다고. 은호의 비명 섞인 환희에 지혁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었습니다. 은호야. 봤지? 나 다시 설계할 수 있어. 우리 집 내 발로 걸어가서 지어줄 수 있어. 이 눈물겨운 재활 성공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48회차의 감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이 장면에서 세상에 장하다 지혁아 라며 TV 화면을 닦아주실 정도로 몰입하셨을 거더라고요. 한편 법정에서는 조혜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었더라고요. 조혜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빠져나가려 발악했지만 성재윤 연민분과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증인석에 섰었습니다. 성재는 조혜란이 자신을 매수하려 했던 비밀 녹취록뿐만 아니라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금의 실시간 이체 내역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었더라고요. 조혜란 씨, 당신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려 했지만 지혁이는 진심으로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당신의 성벽은 오늘부로 완전히 소거되었습니다. 성재의 단호한 일침에 법정은 술렁였고 조혜란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갔었습니다. 판사는 조혜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었더라고요.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조혜란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를 지켜보던 상철은 차갑게 읊조렸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지은 죄의 설계도야. 거기서 평생 참회하며 살라고. 조혜란의 몰락은 그동안 그녀의 악행에 분노했던 시청자들에게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선사했었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진물이 나는 법이지라며 인과응보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성재와 상철, 그리고 지완 손상현은 병원으로 돌아와 지역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에 모여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었더라고요. 옥내 할머니 반요정 붙는 손수 빚은 만두를 지역의 입에 넣어주며 이제 우리 강아지 꽃길만 걷겠네. 할미가 지팡이 짚고 뒤에서 밀어줄 테니 앞만 보고 가라라며 손자를 다독였었습니다. 지역은 할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웃었었는데요. 이 장면은 48회차를 관통하는 가족의 복원이라는 테마를 완벽하게 완성했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침대 옆에 앉아 그가 다시 일어선 기념으로 새로 설계한 집 도면을 펼쳐 보였더라고요. 지역씨, 이 집 이름은 화해의 집이야. 당신이랑 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까지 다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마당 넓은 집. 어때?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도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었습니다. 좋아. 은호야, 이제 이 집은 0.1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찰 거야. 지역의 선언과 함께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은 이 고난을 견뎌낸 가족 모두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참 모진 풍랑과 같지만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라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체온이라는 걸 우리는 지역이를 통해 배웠었습니다. 48회차 제사장은 지역이 휠체어 없이 은호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복도를 당당히 걷는 뒷모습을 비추며 끝이 났었습니다.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최종의 피날레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과연 지역과 은호의 결혼식은 어떻게 치러질까요? 그리고 지승그룹의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짙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 지역 정의로 분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하얀 집이 보입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지역이 은호정인 선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지켜보던 상철천호 진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다정기미 정부는 남편의 손을 꼭 맞잡아 주었었습니다. 인생 드라마 LAB 가족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더라고요. 암투병과 모진 음모를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가 드디어 은호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 버진 로드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피땀 눈물로 지어진 길인지 말입니다. 오늘 최종장,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식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었습니다. 휴지 넉넉히 챙기시고 축복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세대 부모님들에게 자식 결혼식만큼 큰 숙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상철은 결혼식 전날 밤 지역의 방에 들어가 아들의 손을 한참 동안 만져보았었더라고요. 지역아, 이 아비가 내 마음도 모르고 비혼이라고 구박만 해서 미안했다. 이렇게 예쁜 짝 데리고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상철의 투박한 사과에 지역은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드릴게요. 부자간의 이 뜨거운 포옹은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장면에서 그래, 부모 자식 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옥내반 요정분 할머니는 가장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손주며느리 은호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었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지역이 살려줘서 고맙다. 너는 이제 내 손주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손녀여.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우리 지역이랑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오순도순 살아라. 옥내 할머니의 덕담에 은호는 눈물을 쏟으며 할머니를 품에 안았더라고요. 시니어 구독자분들은 이고부간, 조손간의 정이 넘치는 모습에 아이고, 은호 같은 며느리 얻은 게 지역이 인생 최대의 낙찰이네. 라며 흐뭇해하셨었습니다. 식장 한편에서는 성재 윤현민부나 지완손 상현분이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성재는 지승그룹의 새로운 전문 경영인으로 추대되어 지역이 꿈꾸던 사람 중심의 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영라박 정현부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풋풋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역아, 내가 그린 설계도대로 우리 회사가 변하고 있어. 이제 걱정 말고 행복하기만 해라. 성재의 진심 어린 축복은 두 남자의 우정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 형제애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지완 역시 영라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습이 화면에 잡힐 때 시청자들은 지완이도 이제 다 컸네라며 대견해 하셨었습니다. 드디어 주례사 대신 상철이 마이크를 잡고 성혼 선언문을 낭독했었더라고요. 상철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하객들을 향해 입을 뗐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물에는 설계도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지지대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선 이 두 사람은 그 모든 오차를 사랑이라는 재료로 메우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합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철의 묵직한 목소리가 언덕 위에 퍼질 때 하객들은 물론이고 이를 지켜보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뭉클한 감동이 차올랐을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노을이 지는 바닷가, 지역과 은호는 단둘이 앉아 미래의 설계도를 그려보았었더라고요. 지역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호의 어깨목을 감싸 안았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예전에 그랬지? 0.1의 오차도 없는 집을 짓겠다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인생은 조금씩 어긋나고 흔들려도 그 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사랑이 자란다는 걸 말이야. 지역의 성숙해진 독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더라고요.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었습니다. 응, 지역씨. 이제 우리 설계도에는 완벽 대신 행복이라는 글자만 가득 채우자. 두 사람의 실루엣 위로 지난 48회 동안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희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순간, 진석과 조혜란의 음모에 맞서 싸우던 긴박한 장면들,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고 웃던 그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인생 드라마를 완성했더라고요. 마지막 화면은 지역과 은호가 설계한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시끌벅적하게 식사하며 웃는 모습을 롱테이크로 비추며 끝을 맺었었습니다.